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8월 1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발 리먼 사태 우려에도 최근 삼양식품이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의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부각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구입 위한 사태가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헝다그룹마저도 결국 미국의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나왔어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꾹꾹 눌러왔었던 부동산발 리스크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도미노처럼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마저도 반등다운 반등 없이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투자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환매 중단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외신에서는 중국발 리먼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당장 환율에서 중국의 리스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더니 지금은 직전 고점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올 초만 해도 6.7위안대 있었던 환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7.3위안 근처까지 지금 와 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선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고점 좀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로서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의 부동산 리스크 부각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흐름도 좋지 않죠. 채권 수급 부담도 작용되고 일정 부분 투매가 조금 진행이 되니까 중국발 리스크까지 겹쳐 있어요. 전고점 진입해서 어느덧 4.3%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국발 리스크가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어차피 재정정책의 확대 때문에 채권을 또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외부 여건에 의해서 이 변동성이 더 커지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고 당분간 변동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도 만약에 거기까지 가진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변동성이 빠르게 5% 수준까지 진입한다 그러면 거꾸로 세계 자산운용사들은 미국채를 또 사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정도 투매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중국발 리스크가 부각되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 유가가 고공행진하다가 지금 전고점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발 리스크, 이게 부각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가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발 리스크 부각이 오히려 유가가 빠르게 치고 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 수 있잖아요. 자, 나스닥이 고점에서 부담을 안다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그리고 중소은행들의 신용등급 하향,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발 리스크까지 부각되니까 13,000포인트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확인하고 다음 주가 중요하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분히 충족하고 컨퍼런스콜에서 연말까지도 좋은 환경이 유지될 거다, 이런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면 시장은 또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은 반등이 나와도 되게 짧은 반등만 나오고 심지어로 계속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3,000에 대한 테스트가 쉽사리 또 깨질 수도 있고요. 반등을 해도 반등이 미약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발 리스크가 더 확산되면 이 12,000포인트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상승이 너무 가파랐기 때문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채금리가 급등하고 중국발 리스크가 역시 부각되니까 환율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지금 환율 방어에 나서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급등하지 않고 전고점에서는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위로 튀면 아무래도 수급에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 지수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500포인트 테스트한다. 결국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서 반등하면 우리도 좀 더 반등이 기술적으로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밑으로 또 확인 작업을 하고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고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가 좀 이탈해서 하방을 또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2주 전만 해도 여기에 지수가 위치해 있을 때 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었습니까? 뭐 하반기 연말까지 코스피 뭐 2700, 2800 간다. 뭐 최대 3000도 한번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장밋빛 전망이 엄청나게 쏟아졌었잖아요. 그런데 2주 만에 이렇게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란 소리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것 같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또 공포가 시장을 또 억누르는 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늘 경험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했던 그런 투자자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장밋빛 희망만 갖고 시장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항상 냉정한 시각을 갖고 시장을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삼양식품에 대해서 살펴보죠. 지난주에 삼양식품이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440억을 찍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300억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업이익이 찍혀서 주가가 월요일에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상한가를 갔으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또 급락도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공전투를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환호만 할 게 아니라 냉정한 시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랬죠. 실적 전망 추이를 보면 3분기, 4분기 전망이 어떻습니까? 260억, 280억. 2분기가 피크잖아요. 실적 피크고 3분기, 4분기는 2분기보다는 좋지 않다. 물론 1분기보다는 좋지만 2분기보다는 좋지 않으니까 피크를 찍은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피크 찍고. 그러니까 이런 걸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2024년도도 지금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밀양 제2공장 신설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밀양에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공장을 또 신설하는 거예요.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무려 34.96%나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1590억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죠.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 배경은 아무래도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추이 보시면 2022년도에 횡보했던 실적이 다시 또 우뚝 섰죠. 그리고 올해 내년에도 계속 좋을 전망인데, 수출로 놓고 보면 2022년도에 무려 내수 대비해서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실적이 나온 거죠. 19년도에 드디어 수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내수를 앞질렀습니다. 수출이. 그러더니 2022년에는 무려 70.5%나 만들어냈어요. 올 상반기에도 68.1%니까 그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수출이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공장을 증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대차거래 추이를 보시면 주가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차거래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주가 급등의 키는 외국인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하게 핸들링하고 있고, 최근에는 투신권도 또 같이 들어와서 쌍끌이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지금 고점에 있기 때문에 수급이 살짝 꼬이면 눌림목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고공전투의 저점을 노리면서 단기적 관점에서 매매하는 전략이나, 또는 아예 그냥 중국발 리스크가 크게 부각돼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살짝 꼬이면서 조정이 깊게 나왔을 때 그때를 노리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양식품이 월요일날 무려 상한가를 가고 이틀 연속 조정봉이 나온 다음에 금요일장에 또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자리가 바로 고공전투 자리가 됩니다. 종가상으로 상한가를 갔던 월요일장의 저가인 159,1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고공전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눌림목이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깊어지는 자리가 주봉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양식품이. 이 14만원 자리가 과거의 역사적 신고가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뛰어넘은 거니까 이 갭매우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14만원 근처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시총도 고공전투의 고점 자리에서도 1조 3천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1200억대, 내년도에는 1400억대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1조 3천억이 역사적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고평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이 깊어지면 오히려 변동성 전략을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거고, 눌림목이 깊어지지 않으면 단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공전투의 저점을 노리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최근같이 중국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어지러운 장이지만 지난주에 설명드린 호텔신라 같은 이런 종목들과 함께 관심있게 보고 추적을 해보세요.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호텔신라 고공전투 잘하고 있죠. 시장 변동성이 엄청 큰데도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공전투 저점에서만 노려서 반등하면 계속 팔아야 되겠죠. 반등하면 팔아야 될 자리들, 떨어지면 사서 반등하면 팔고, 이 자리 깨져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서 고공전투 자리가 또 나온다. 거래량 잘 보시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 없이 지금 수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지면 매매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줄 거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단타하실 분들은 계속 호텔신라를 추적을 해보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고평가되지 않은 역사적 신고가 종목에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